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톰 브라운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저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최근 저는 제 런던 교외의 빅토리아 시대 주택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했어요. 평생을 영국에서 살아온 제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겨울밤마다 두꺼운 양말을 겹겹이 신고도 발이 시려 잠들지 못하다가 결국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한국에서 특별한 난방 기기들을 주문하게 되었답니다. 왜 이런 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한국에서의 특별했던 경험이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의 출국을 앞둔 작년 12월, 오랜 동료인 리처드 교수의 걱정스러운 충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런던보다 훨씬 춥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저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습한 추위에 익숙한 우리 영국인들에게 한국의 겨울은 그리 특별할 게 없을 거라 여겼으니 말입니다. 아니란 제 생각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는 도착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느껴지는 한기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공항 전광판에 표시된 기온은 영하 2도로 런던과 비슷한 수치였지만 체감되는 추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와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며 영국 교수답게 주변을 관찰했어요. 지나가는 현지인들은 하나같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방한복을 착용하고 있었답니다. 마치 북극 탐사대원들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그들의 옷차림이 다소 과하다고 여겼어요. 본 스트리트에서 맞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스코틀랜드산 울 스카프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오만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는 길, 매서운 한기가 면도날처럼 피부를 스쳤어요. 케임브리지의 습한 추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죠. 마치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입고 온 코트는 이 혹한 앞에서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버리 머플러도 이탈리아산 가죽 장갑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겨우 30분 만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죠. 결국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천지 방한복을 구매하러 시내로 향했다. 한국인들이 입고 있던 그 두꺼운 패딩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을 탑승하는 동안에도 추위는 지속되었고 차량 내에서도 승객들은 두꺼운 패딩을 벗지 않았죠. 이제야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점원의 안내를 받아 롱패딩을 입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와 부피감 있는 실루엣이 다소 부담스러웠으나 착용하는 순간 마치 따스한 이불 속에 있는 듯한 안락함이 느껴졌죠. 매장을 나서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체감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매섭게 불어댔지만 더 이상 칼날 같은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견고한 요새 안에서 보호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롱패딩은 단순한 방한복이 아닌 혹한과 맞서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장비였죠. 런던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더 이상 패션이나 스타일을 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생존의 문제였죠. 그날 밤 따뜻한 숙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저도 당당히 롱패딩을 착용하고 서울의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랜 동료 리처드 교수에게 새로 구입한 롱패딩을 입은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의 겨울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한국 문화의 특이점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세미나를 위해 연세대학교로 이동하는 날이었죠. 롱패딩 덕분에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기숙사에 도착했고 안내를 맡은 대학 관계자께서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감각이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특이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죠.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놀랍도록 따뜻했죠. 단순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지중해의 따스한 해변을 걷는 듯한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한국인 조교 박혜림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바닥 아래로 온수가 순환하면서 실내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바닥을 직접 데운다는 발상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면 화재의 위험은 없을지, 에너지 효율은 어떨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림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현대에는 보일러 시스템으로 발전했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하셨죠. 짐을 정리하면서도 이 놀라운 바닥 난방 시스템에 계속 관심이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자꾸만 따뜻한 바닥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결국 학구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보았죠. 그 순간 제 생활 방식이 완전히 변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뜻한 바닥은 마치 캠브리지의 오래된 도서관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포근하게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이 독특한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바닥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논문을 검토할 때도, 연구 자료를 살펴볼 때도 어느새 저도 모르게 바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죠. 의자가 있음에도 바닥에 앉아 연구하는 것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 후, 조교 해림은 제가 완벽히 한국식 생활에 적응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바닥 생활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죠. 차가운 바닥을 피해 의자에만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바닥을 가장 훌륭한 휴식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체계가 아닌 한국인들의 생활양식 전반을 형성한 문화적 혁신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식사하고 취침하는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죠. 한국의 겨울은 분명 혹독하지만 이렇게 따스한 바닥이 있어 오히려 런던보다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온돌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이 되어버렸죠. 숙소 생활을 시작한 지 3일 무렵부터는 한국인 교수진들과도 더욱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데 동료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온돌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전통 한옥 스파를 방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 제안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바스나 로마의 테르메처럼 서양의 전통이라 여겼던 우아한 스파 문화가 한국에도 있다니 말입니다. 더구나 전통 가옥인 한옥과 결합되었다는 점은 더욱 놀라웠죠. 영국의 유서 깊은 스파들과 유럽의 수많은 사우나를 경험해본 저로서는 한국식 스파가 그다지 특별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수들의 설명은 제 학구적 상상력마저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운영되는 온돌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지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세미나를 주관하는 조교에게 가장 유명한 찜질방을 추천해달라고 문의했습니다. 조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교수님께서도 분명 만족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었죠. 입구에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케임브리지의 도서관에서 갑자기 미지의 세계로 들어선 것만 같았죠. 반들반들한 거대한 공간 전체가 포근한 온돌로 데워져 있었는데 곳곳에 작은 요를 펴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현지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마치 셰필드의 오크나무를 연상케 하는 커다란 통나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그곳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삶은 계란과 전통 음료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브라이튼 해변의 휴양객들처럼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신문을 읽고 어떤 이는 휴대기기를 보며 또 어떤 이는 그저 평화롭게 깊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케임브리지의 교수로서 이토록 독특한 문화적 광경은 처음 접하는 것이라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보니
이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마련해준 숙소의 온돌도 훌륭했지만 이곳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죠. 마치 스코틀랜드 고원의 부드러운 안개 속에 떠 있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황토로 만든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자수정으로 둘러싸인 방에서는 은은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소금 결정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마치 브라이튼 해변에 누운 듯한 기분이 들었죠. 각각의 치유 공간이 지닌 독특한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당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한국의 대중적인 면 요리를 맛보는데 그 맛이 런던의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졌죠. 옆자리에 노신 사께서 삶은 계란을 이마에 대고 깨는 재치 있는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따라 해보다가 이마에 계란 껍질이 박히는 실수를 했지만 그조차도 즐거운 추억이 되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곳에서의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마치 케임브리지의 고즈넉한 도서관처럼 평화로움이 가득했죠. 한밤중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매일 세미나가 끝나면 이곳을 찾는 단골이 되었죠. 이곳은 제게 케임브리지의 도서관처럼 학문적 사색과 독서를 즐기기에 완벽한 공간이 되어주었고, 강의로 지친 날에는 최상의 휴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심지어 VIP 회원카드까지 만들게 되었죠. 영국의 동료들에게 찜질방 문화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온돌 공간에서 숙면을 취하고 식사를 하며 휴식을 즐긴다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런던에 이런 찜질방이 생긴다면 분명 대단한 성공을 거두리라고 말입니다. 예정된 세미나 일정이 끝나고 저는 런던으로 귀국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죠. 특히 온돌과 찜질방은 제 생활 방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찜질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제 일부가 된 황토방의 온기, 완벽하게 삶아진 계란의 맛, 포근한 바닥의 감촉을 하나하나 소중한 기억으로 담아두었죠. 히스로 공항에 도착한 그날, 영국의 겨울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런던의 전경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들었죠. 택시를 타고 교외의 제 거주지로 향하는 동안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런던 특유의 습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불안감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죠. 실내 온도는 적절했으나 무언가 본질적으로 결여된 느낌이었습니다. 최고급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가동했음에도 발밑은 차가웠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포근한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품 울 양말을 겹겹이 신고 고급 슬리퍼를 신어보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연구 자료를 검토하다가도 발이 시려왔고 밤중에는 찬 기운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죠. 결국 아내에게 동양의 훌륭한 난방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마치 제가 한국에서 처음 온돌을 접했을 때의 제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바닥을 데운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안전상의 우려를 표명했죠. 빅토리아 시대의 주택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요. 결국 온라인으로 한국의 휴대용 난방 매트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배송비가 제품 가격의 2배에 달했지만 당시 제게는 그 무엇보다 절실한 물건이었죠. 아내는 제가 바닥 난방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영국 귀족 출신으로 산업혁명을 이끈 문명국가의 기술이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영국의 혹독한 겨울을 살아온 그녀에게 라디에이터는 최고의 난방 기술이었고 오히려 바닥 난방을 원시적인 발상으로 취급했습니다. 바닥에서 생활하는 아시아의 문화를 본받으려는 이유가 뭐냐면서 수세기 동안 품위 있는 의자와 소파, 라디에이터로도 충분히 따뜻한 겨울을 보내왔다며 그렇게 추우면 양모 양말을 한 켤레 더 신으라고 핀잔을 줬죠.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닌 하나의 생활양식이자 문화였습니다. 바닥에 편안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때로는 그저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소소하지만 특별한 일상의 기쁨이었죠. 결국 저는 아내에게 한국의 온도를 직접 체험시켜줘야겠다는 사명감마저 들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저는 종종 한국의 찜질방을 떠올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도 따스한 온돌 위에서 연구 논문을 검토하던 순간들, 동료 교수들과 담소를 나누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발끝부터 전해지던 그 포근한 온기를 말이죠. 저는 이미 온돌의 매력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케임브리지에서의 생활이 1년째 접어들었을 무렵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전기 메트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매일 밤 차가운 마루에 누워 한국의 온도를 그리워하다 보니 결국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겨울이 아닌 초가을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했죠. 히스로 공항을 떠나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서울 시내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호텔에서 푹 쉬고 싶다며 제 손을 뿌리쳤지만 찜질방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느껴진 온기에 눈이 동그랗게 변하더군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특별한 따스함이 발밑에서 느껴졌어요. 케임브리지에서 늘 꿈꾸던 그 포근함이었죠. 아내가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애써 설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새로운 문화적 충격에 휩싸인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이끌고 대형 휴게실의 황토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화려한 상점들도, 코벤트 가든의 멋진 카페들도, 웨스트민스터의 고풍스러운 건물들도 결국 이 따스한 온기를 대신할 순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전통 가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대추차와 함께 바닥의 온기가 우리를 깨웠고 밤이면 포근한 온돌방에서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켄싱턴의 최고급 호텔도 이런 아늑함은 줄 수 없었죠.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찜질방에서 아내와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집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 1층만이라도 온도를 깔아보자고요. 만약 아내가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매년 겨울 때마다 한국이 그리워질 거라고 했어요. 제 걱정과 달리 아내는 흔쾌히 리모델링을 허락했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깨달았답니다. 제가 매료된 것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닌 영국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었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학자가 되었답니다. 두 문화는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지난주 케임브리지의 한 동료가 물었답니다. 왜 그토록 한국의 온돌에 매료되었는지를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이자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독특한 문화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어주듯 그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이죠. 지금도 런던의 서늘한 저택에서 생활하며 한국의 온도를 그리워해요. 하지만 이제는 잘 알고 있답니다. 그 그리움 자체가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난방 메트로는 한국에서의 뜨끈함을 채울 수가 없네요. 런던으로 돌아간 후에도 늘 마음 한켠에는 온돌방의 따스함이 남아있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를 오가며 이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더 많은 영국의 동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국의 온돌은 제게 단순한 추억이 아닌 삶을 변화시킨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니까요.